네,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부터 만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예, 미중 간의 갈등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지표도 부진했고 유가도 급락했고 목요일 글로벌 뉴욕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징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한마디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무역 전쟁이 좀 점유가경의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뭔가 좀 금방 될 거라고 기대가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안 될 때만 하더라도 5월 10일 날 관세가 인상된 걸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6월 말에 결국 G20 회담이 열리면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 희박해지고 있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변동성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연속이었던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 3대 지수 모두 1%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가 오늘도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래간만에 나섰으면서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방국도 우호적인 관계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제 중국과의 즉 화이와의 전쟁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한 발 더 나갔죠. 더 이상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억눌렀고요. 어떻게 시진핑 주석도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중국 자체 제도, 규정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외국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도 거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의 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주변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뭔가 좀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결국 엊그저께 모건 스탠리도 얘기했지만 결국 지표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드디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 2.4%가 내려갔다 큰일 났다 얘기했는데요. 2.314%까지 내려갔는데 이 수치는 2017년 10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3개월물도 여전히 내려가서 아직까지 가까스로 지금 인버트된 것, 역전은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상당히 불안 구간에 와 있고요. 중국에서 이런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불안감 나오니 당연히 석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거죠. 진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직 확인된 게 없는데 오늘 유가가 오늘 또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 디자인 기업이죠. ARM이라고 얘기하죠. 파나소닉 그리고 영국의 보다폰, BT그룹도 화웨이와의 사업을 중지한 걸 결정했고요. 이미 다 보도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의 대부분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만 보더라도 지금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방어적 섹터에 있는 유틸리티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 쪽만 좀 선방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번 한 달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미중 당국이 서로 간에 접점을 못 찾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니까 월가나 이제 증시 전문가들도 간단치 않다, 이전과 다를 수 있다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이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도 똑같고 대한민국의 증권사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뭐 하루 빠지면 그런 것보다 하고 이틀, 3일 빠지면 이제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하루 올라가고 3, 4일 올라가면 이제 또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불과 한 2주 정도 됐나요? 대한민국 주식이 한 12일 계속 상승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만 보면 모두 장밋빛인데 지금 또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정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인용했던 분인데요. QM의 수석 전략가인 에드건은요. 주식시장의 10% 지금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과 채권 비중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방어적 섹터에 가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무역전쟁 해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냐. 이 지금 싸움이 2020년 선거, 대통령 선거,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채권 쪽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 예측치를 연말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의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되겠고요. CFR에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가장 명성 있는 곳인데요.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크리티컬한 아픈 구조가 되겠는데요. 예상보다 여하튼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이미 월마트나 이런 쪽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둔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추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BMO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전혀 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이 어두운 목소리, 헤드라인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식을 기존의 전략 유지하고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안 좋은 얘기하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 25개 기업이 25개 탑으로 많이 비중이 높은 기업이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거의 10%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의 투자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고작 0.5%밖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나 이게 별 반응이 없는데 주가부터 먼저 떨어진 것은 과민 반응이다. 오히려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적극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역발상적 사고를 하라고 하는데 역발상적 사고는 뭐 항상 소수 의견이고요. 다수는 시류에 적합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지을 기업 알려주십시오. 네,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오히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맥도날드 같은 거 많이 말씀드렸고요. 비자카드, 코스트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업을 모르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최소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별다바이드, 스타벅스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1% 정도 내렸지만 이거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 증가에다가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 대한민국도 기술주다, 아니면 바이오 주식이다, 성장주다, 이런 테마주를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것만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혀 성장성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멀을 것 같지만 꾸준한 인지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기업이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티도 안 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맞아요. 스타벅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농심이나 LG생활건강 이렇게 꼭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치약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면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과 뉴욕 증시 상황 또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